이번 주에는 백신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 며칠간 뚜렷한 상승세가 관측된 가운데 범유럽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8% 넘게 뛰었고요. 일본 증시와 코스피까지 11월은 고공행진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완성된 백신을 보기까지는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가 또 다른 백신 발표들을 줄줄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발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우리나라와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간밤 뉴욕과 서구권 증시는 일제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이슈로 인한 랠리는 이걸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건지 또 앞으로 증시에 미칠 변수는 어떤 게 남아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더나가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날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화이자 발표 때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른 조금은 약간 적은 폭의 상승세만 보여주더니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 다우지수는 뭐 꽤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17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 다우 그다음에 S&P 500, 그 나스닥 지수 모두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1% 포인트 이제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모더나 효과가 지금 1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네. 어제는 상무부에서 발표한 그 10월 중 소매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세가 됐다는 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에 원래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5% 정도 이제 소매 판매액이 증가할 거로 봤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0.3%로 발표되면서 증가폭이 이제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내용으로 해서 주가가 좀 이제 감소하는 거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최근에 확산세가 이제 심화되면서 미국도 이제 실업 지원 수당 이제 중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는 부정적 여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뭐 다우가 3만 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그렇죠. 역대 최고치 수치까지 이제 도달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기준으로 예,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다 S&P 500 같은 역대 경우도 이제 6.91% 포인트 그거로 이제 마감을 했다 보면은 상당히 최고치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예. 어제는 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던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이 지금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좀 농성 아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인수인계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잘 퍼뜨리는 이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에 뭐 한 일 확진자 수가 이제 16만 명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9일 연속 이제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 도달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정부에서는 되게 이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연방 정부에서 네. 도움을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상당히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있는 문제로 이제 코로나 이제 방역에 상당히 이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겨울이 가장 중요하고 내년 네. 2분기까지 백신 접종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될 것 같은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미국의 상당히 그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 관계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 겨울이 아마 백신 없이 맞는 마지막 코로나19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꽤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자 뉴욕 증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제 뉴스가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인데 S&P 500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거 한번 미끄러졌죠. 그런데 이번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주가가 10% 안팎으로 뛰었고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테슬라 상황이 뭐 계속해서 좀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S&P 혹은 S&P 500에 편입된 이후에도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어떻습니까? 1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장외 거래에서 10% 이상 그 이제 그 S&P 그 테슬라 주가가 올랐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S&P 500에 편입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매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S&P 글로벌이 발표한 그 16일 현지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이제 테슬라가 편입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S&P 500이 지난 2분기 실적은 도달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편입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편입된다고 얘기가 된 거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12월 21일 날 이제 편입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뭐 S&P 500 같은 경우는 편입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해당 기업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 주식 시장 그 뉴욕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뭐 나스닥, 그다음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에 이제 한 곳 정도에 이제 상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82억 불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3,868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편입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좀 늦게 발표가 됐고 어쨌든 그 5분기 연속도 흑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기준이 4분기 연속 흑자, 그 기준도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발표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좀 어떻게 흐름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S&P 500이 편입됐다는 거는 우량 종목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연기금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에 이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항상 S&P 500 지수 위주로 이렇게 편입을 종목을 시키거든요. 예. 포트폴리오에 그때 이제 테슬라는 무조건 이제 그 종목에 이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세 유지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변수에 덜 예. 휘둘린다는 개인 얘기인 투자자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이제 매수 매도가 상당히 변동적이기 때문에 예. 그 S&P에 들어가는 그 편입되어 있는 우량 종목보다 이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1.5단계 발표가 됐고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1.5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뭐 우리가 이제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을 때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그게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구도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다고 하니까 증시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스피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2,540포인트 43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마감이 됐고 어제 일단 2,500포인트라는 그런 어떤 그 저항선을 넘어가서 이제 좀 상승 랠리가 더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8월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세를 이제 유지를 해왔다고 하면 네, 동학개미 지금은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매수 주체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이제 주가 전망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현재 지금 한 주가 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만 보더라도 한 5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그 바이코리아 열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올해 연말까지는 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 1,110원대가 깨져가지고 1,106원, 그 전일 대비 한 2원 70전 정도가 이제 낮아졌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증시에 더 투자할 그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있고 실적 그 이런
호조만 어느 정도 수출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이런 쪽에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또 증시의 어떤 상승 랠리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수출 실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야의 증시 종목들 혹은 업종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 대형주가 좀 관심을 이제 가질 것 같고요. 예. 특히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비대면주 위주의 그 IT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예. 조금 이제 모멘텀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수출 실적만 보더라도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지금 한 10일 기준까지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33%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예. 자동차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지금 상당히 수출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이제 15일 날 11월 15일 날 RCEP에서 이제 협정 타결된 걸로 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서명식 하셨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RCEP가 하면 영내 그 포괄적 그 경제 동반자 협정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FTA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세안 시장이 상당히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쪽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동안에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그 에어백이라든지 안전벨트에 대해서 관세가 한 40%까지 부과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수출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 11월 10일부터 최근까지 한 600억 정도로 한 기아차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런 포인트가 자동차 쪽에 어떤 관심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업 이슈 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증시에 꽤나 요동을 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여서 항공사 빅딜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끔 사실상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합쳐지면 뭐 세계 7위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놓고 혈세 지원이다. 뭐 그런 혈세로 조 회장의 그 재벌의 경영권을 지켜줬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두 항공사의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산업은행이 지난 9월 달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아시아나에게 어떤 그 매각하는 그 건이 이제 무산된 이후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주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나 항공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 한 30% 이상을 이제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그런 딜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는 M&A이긴 하지만은 기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항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현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이제 그 항공 산업에 한 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된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은행이 8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M&A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이제 경영권 분쟁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조현아 씨 포함한 삼재연합하고 지금은 조원태 사장하고의 어떤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그런 기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또 분쟁의 소지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M&A 합병했을 때 이제 대규모 또 인력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독과점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했을 때 시장 점유율 한 62.5%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짚어보자면 어제 이 한진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봤더니요. 대한항공 측, 한진그룹 측의 주가는 다 떨어지고 아시아나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아가지고 한숨을 좀 돌려서 경영이 안정될 것이다. 인데 대한항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실에 빠진 기업을 끌어안아서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이 개입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첫날은 이제 M&A 발표 이후에는 많이 네 개 주식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이제 한진칼 지주회사, 그다음에 대한항공 주식, 그다음에 아시아나의 지주회사 껴인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다 주가가 첫날 올랐다가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 한진칼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아나 쪽에 더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 구조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만 2,300%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그 부실을 떠안았을 때 좀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시각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도 두 기업이 이제 합병했을 때 그 1년 내에 이제 그 상환이 돌아오는 그 단기 유동 부채가 한 1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그 10조 원에 대한 그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당초 처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그 대한항공의 어떤 그 항공 산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제는 이제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이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투자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백신 개발 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 소식으로 인한 호재, 그로 인한 증시 랠리는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거나 증시가 뭐 움직일 만한 다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어떤 변수로 증시가 상승 혹은 하락의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물 경제하고 증시하고 좀 괴리된 상황이거든요. 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은 거는 사실은 그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나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 이유가 이제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는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도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유인을 이제 높이는 것 때문에 증시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 사실 내년 초가 돼야 좀 이제 개발이 구체화되고 이게 또 이제 접종이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실물 경제 돌아갈 때쯤 되면 사실 유동성도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유지되니까 증시가 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그 상반기 뭐 이후에 좀 그런 실물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증시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지 않냐 이런 우려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유지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출 기업의 실적도 좀 악화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손절매라든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든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하락하니까 증시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니 증시가 하락한다니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